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엄마가 이걸 외삼촌한테 보내라고 했는데요. 여기 할머니네 붕어빵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 붕어빵 레시피가 여기 다 들어있어? 네 엄마가 삼촌한테 보냈다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가 보여준 화면을 넘기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법 레시피부터 매출 내역, 가게 운영 계획까지 모든 자료가 포함된 파일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손님 중에 누군가가 박 씨더러 붕어빵 체인점이라도 낸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아주 비슷한 느낌의 새로운 가게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며느리였다니 박 씨는 심장이 쿵하고 주저앉았고 좀처럼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거 아빠랑 얘기해 봐야겠구나. 할머니한테 잘 얘기해줬다. 박 씨는 곧장 아들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 이 파일 좀 봐라. 네 마누라가 이걸 네 형님한테 보냈대.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파일을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난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걸 애들이 봤다고요? 이 사람이 형님한테 이런 걸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본인 시어머니인 박 씨의 레시피를 그대로 갖다 베껴 가족들 몰래 붕어빵 카페를 차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비통한 표정에 잠겼습니다. 이미 1호점을 내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인지 통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몰래 뒤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분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그간의 며느리의 모습은 수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 회사를 오가면서 새삼스레 시어머니인 박 씨의 가게에 몇 달간 내내 드나들었고 언젠가 시댁의 가게를 물려받으려나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정오빠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국밥집이고 당연히 취급하는 메뉴가 다르기에 어떤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박 씨의 레시피를 그대로 훔쳐다가 붕어빵 카페를 몰래 차려버린 겁니다. 이날 손주가 우연히 자기 엄마 컴퓨터를 보지 않았다면 알려지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로 72세인 박경자 씨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 외곽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작은 5평 남짓한 가게는 그녀의 삶 자체였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박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붕어빵과 오뎅을, 여름철에는 가게 한켠에서 수제 아이스크림을 팔며 계절에 맞는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정직함과 손님을 대하는 진심은 가게를 작지만 강한 명소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붕어빵 3개에 1,000원. 근처의 다른 가게들이 가격을 올려도 박 씨는 고집스럽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붕어빵은 그냥 간식이어야지 사치가 되면 안 되잖아. 이 단순한 신념이 박 씨의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팥소는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냈고 반죽은 쫀득해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따끈한 국물이 일품인 오뎅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름철 수제 아이스크림은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가게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붕어빵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추억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박 씨는 손님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건네는 동네 어른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는 늘 정감 어린 미소로 손님들을 맞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박 씨의 헌신 속에서 자란 아들은 어머니를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박 씨가 붕어빵을 팔며 단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온 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회계와 관리 업무를 도우며 어머니를 지원했습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잘한 서류 작업은 모두 아들이 맡아주었고 덕분에 박 씨는 붕어빵과 오뎅, 아이스크림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된 이후에도 박 씨는 여전히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손으로 아이를 키웠고 이 가게가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기대었을까 싶어. 박 씨는 가게를 지키는 것이 삶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수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박 씨의 가게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둘을 낳고 이후에 친정오빠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하며 가끔 들려 팁을 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박 씨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부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가게를 지켜오셨다니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팥소의 단맛을 조절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오뎅 국물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보자는 의견을 내며 박 씨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오래도록 가게를 운영해온 고집이 있어 거리를 두었지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장 회계사로 일하는 아들보다 음식 관련된 일을 하는 며느리가 언젠가는 이 가게를 이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 박 씨는 며느리에게 몇 가지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며느리 역시 비슷한 의사를 보였기에 박 씨는 한편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꼭 이런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왜? 해외에 보면 2대에서 3대까지 가는 전통 가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붕어빵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죠. 박 씨는 본인도 모르게 은근히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게 되었고 붕어빵 반죽의 숙성 시간, 팥소를 끓일 때 사용하는 온도, 오뎅 국물을 끓일 때만 쓰는 비밀 재료까지 며느리와 공유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을 맡기고 가게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모습에 박 씨는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가족 간의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은 방학이면 붕어빵 가게에서 할머니를 돕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는 붕어빵을 굽는 법을 배우며 손님들에게 직접 빵을 건네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옆에 1학년인 작은 손주는 오뎅 국물 그릇을 나르며 자부심을 갖곤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붕어빵이랑 오뎅은 최고야. 손주들은 가게를 마치 두 번째 집처럼 여기며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가정 뒤에는 박 씨가 상상도 못할 갈등의 불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점차 박 씨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박 씨의 붕어빵 가게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붕어빵이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갑작스레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TV와 SNS에서는 겨울철 붕어빵의 따뜻한 추억, 이라는 주제로 기사와 영상이 쏟아졌고 박 씨의 붕어빵 가게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단골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가게는 연일 북적였습니다. 붕어빵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손님들로 인해 가게 앞도로가 혼잡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붕어빵 가게라면서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박 씨는 기쁜 마음으로 바빠진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진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다들 무슨 향수에 젖어서들 붕어빵을 갑자기 이렇게 찾나 몰라. 박 씨는 피곤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에게 가게 평수를 늘리고 메뉴를 다양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붕어빵 안에 팥 말고 치즈나 슈크림 넣어서 파는 데가 인기 많대요.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들은 나름 며느리와 상의해 본 뒤 자료를 준비해서 메뉴 추가와 가게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손주들 또한 할머니 가게를 자랑스러워하며 의견을 보탰습니다. 할머니 붕어빵에 초콜릿도 넣으면 애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딸기맛 붕어빵도 만들어주세요. 가족 모두가 활발히 아이디어를 내며 가게 확장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많은데 가게를 더 키우는 게 맞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연일 이어지는 손님들로 기쁜 한편 가게를 확장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불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장은 아들의 집에 묶여있는 돈과 여유 자금이 부족했기에 가게 확장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일단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붕어빵 메뉴가 출시된 뒤 가게는 한동안 활기를 띠었습니다. 치즈와 슈크림을 넣은 붕어빵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붕어빵은 처음 먹어봐요. 팥소도 맛있지만 치즈랑 슈크림이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나 문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붕어빵 가게 주변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박 씨도 지나가며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곳은 박 씨 가게로부터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세련된 붕어빵 카페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세련된 포장을 내세워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팥소나 슈크림뿐만 아니라 초콜릿, 녹차, 고구마 크림까지 온갖 종류의 붕어빵을 선보이며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SNS에서 본 곳인데 여기가 그 프랜차이즈 매장이래요? 이처럼 소문을 들은 젊은 손님들이 박 씨의 가게 대신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단골들도 잘 안 오고 새로운 손님도 뜸해졌어. 그녀는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붕어빵은 외관부터 박 씨의 가게와 비슷했으며 심지어 메뉴 구성마저 박 씨의 가게에서 최근 출시한 메뉴와 닮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가게 상호마저 박 씨네 붕어빵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박 씨는 믿기 어려웠지만 손님들의 반응과 판매 전략이 자신이 해오던 것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박 씨는 큰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그녀는 단골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잘 안 오세요? 뭐가 불편하셨나요? 그러나 단골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이처럼 다소 차갑고 짧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상황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요즘 어디나 다 비슷해요. 이런 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붕어빵이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경쟁은 어쩔 수 없죠. 며느리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잠깐 빠진 것뿐이에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박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아니 이보다 좀 더 전부터 며느리는 가게 일에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메뉴 개발과 손님 응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며느리가 이제는 가게의 얼굴을 비추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친정오빠네가 힘들어서 저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가게는 제가 좀 빠져도 괜찮죠? 그래, 친정을 돕겠다니 이해해야지. 가족끼리 도와야지. 박 씨 역시 친정이 어려웠다면 나섰을 테니 당연하다며 며느리가 다시 가게로 돌아오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떠난 뒤 가게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까지는 제안했던 새로운 메뉴나 아이디어들이 가게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지만 이제 며느리의 부재로 인해 모든 일이 박 씨의 어깨 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뉴 준비와 재료 구매, 손님 응대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박 씨는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매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며느리가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서 돌아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점점 가게와 멀어졌고 친정오빠네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창 여기 매달려서 같이 해주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내길래 같이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서운하게 했나? 월급도 따박따박 챙겨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정이 우선인가 보네. 박 씨는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그간의 신뢰를 떠올리며 기다렸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가게를 떠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래 며느리는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고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점점 고되고 힘들어지면서 자신이 육아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툭하면 아들과 다퉜습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부족한데 직장에서마저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 게다가 한창 아기들이 자꾸 울거나 보채는 일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박 씨에게 아이들을 맡기며 육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기들이 너무 어려서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애들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박 씨에게 의지했습니다. 박 씨는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 내가 봐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일하렴. 며느리는 박 씨의 배려에 안도했지만 점차 육아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간을 끌고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고 변덕을 부리다 자기 친정오빠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박 씨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지금 오빠네 가게가 많이 어려워 그쪽에 집중해야겠다는 내용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며느리와 친정오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이 무섭다고 박 씨의 인생 안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일 사건이 공개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창 산후 우울증과 육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며느리는 친정 오빠의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점점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친정오빠는 여러 매장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고 더 이상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자신이 시댁에서 배운 노하우를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국밥은 이제 너무 흔하고 요즘 붕어빵 다시 엄청 뜨는 거 알지? 오뎅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하면 초기 자본도 적게 들고 운영도 훨씬 효율적일 거야. 국밥집에 비해서 규모를 아주 작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 말에 친정오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프랜차이즈에 새로운 메뉴로 추가하거나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어. 그런데 수진아, 이걸 하려면 네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 내가 요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친정오빠는 며느리의 아이디어에 기대를 거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하려고 했지만 점차 자신이 직접 사업을 주도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낼 기회야. 솔직히 양쪽 다 잘 되면 좋은 거지. 그리고 어디 붕어빵 가게 운영하는 게 우리 어머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레시피는 거기서 거기지. 나는 그냥 단순히 팁만 얻는 거고 가족끼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친정오빠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며느리는 곧장 아들에게 투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붕어빵 프랜차이즈로 시작한다는 내용은 비밀로 말입니다. 나도 엄연히 어머니의 가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잖아. 이제는 당신이 우리 친정을 도와줄 차례야.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대줄 수 있어? 지금 우리 집도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니, 왜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 어머니 가게가 맨날 고루하고 일정하게 가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도 내고 더 도움도 드리고 했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이제는 공평하게 우리 친정에도 도움을 줄 때야. 그게 도리 아니야?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리 집은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고 당신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오빠의 부탁을 빌미로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돌아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중요한 일이야. 신메뉴 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믿고 밀어줘. 그런 와중에 며느리의 친정오빠가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제,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수진이가 이번에 새 브랜드를 준비하고 싶어 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해서. 수진이가 아이디어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내가 밀어주고 싶어서 그래. 매제가 이번에 조금만 힘 써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들은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 둘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오빠는 한숨을 쉬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매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건 원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대출로 시작했어. 하지만 잘만 하면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이건 시간 싸움이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정오빠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리한 것 같아요. 친정오빠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충분해. 수진이가 직접 브랜드를 맡아서 운영한다면 큰 성과를 낼 거라고 확신해. 매제도 믿고 한번 도와줘봐. 우리가 가족 아니야? 연이은 압박의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끊이지 않는 다툼에 게다가 며느리의 친정오빠 전화까지 받고 심히 시달린 아들은 결국 집을 담보로 해서 어머니인 박 씨에겐 비밀로 하고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즈 투자금으로 4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은 이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며느리와 싸움이 불거지면서 그 와중에 끼어드는 며느리의 친정오빠의 간섭까지 홀로 감당해내다 보니 3개월 사이 무려 살이 10kg이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붕어빵 가게의 매출 감소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대출이며 여러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얼마 안 되어 아들은 결국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박 씨에게 이 지경이 된 이유까지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병명만 말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아시면 걱정하실 거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고통을 감내했지만 얼굴엔 점점 병색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엄마의 노트북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병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집안일을 도우며 숙제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엄마의 노트북을 켜고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 했습니다. 숙제를 시작했고 중간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지금 숙제 다 했어? 집이지? 응, 엄마. 이제 숙제 거의 다 했는데요. 큰 손주가 말하자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컴퓨터 안에 붕어빵 프로젝트라는 폴더 있어. 그 안에 파일 하나를 카톡으로 외삼촌한테 보내줘. 내가 지금 컴퓨터 못 쓰니까 너만 믿는다. 알았지? 큰 손주는 그 말을 듣고 곧장 폴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붕어빵 레시피 최종, 매출 요약, 가게 확장 계획 같은 제목의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 파일을 클릭한 큰 손주는 파 내용을 잠시 훑어보고는 외삼촌에게 카톡으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일찍이 아빠로부터 컴퓨터를 배웠고 스마트폰 다루기도 능했기에 이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송을 마친 뒤 궁금증이 생긴 큰 손주는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붕어빵 반죽 비율, 팥소 끓이는 온도와 시간 같은 박 씨의 가게 비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가게의 매출 내역과 월간 이익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 파일에는 가게 평수를 늘리는 계획과 필요한 비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 손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걸 외삼촌한테 보내야 하지? 붕어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큰 손주는 숙제를 마친 뒤 노트북을 들고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엄마가 이걸 외삼촌한테 보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 붕어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박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 레시피가 여기 다 들어있어? 잠깐만, 이 신의 붕어빵? 이건 또 뭐야?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법 레시피부터 매출 내역, 가게 운영 계획까지 모든 자료가 포함된 파일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손주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외삼촌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박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라면 며느리의 친정오빠인데 여기 이 가게 상호는 최근에 생긴 그 붕어빵 카페 아냐? 누가 그렇게 그럴듯하게 가게를 내서 돈을 잘 버나 했더니 이게 며느리네 사업이라고? 안 그래도 손님 중에 누군가가 체인점이라도 낸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며느리였다니 박 씨는 심장이 쿵하고 주저앉았고 좀처럼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며 큰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이거 아빠랑 얘기해 봐야겠구나. 할머니한테 잘 얘기해줬다. 그날 밤 박 씨는 아들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며느리가 붕어빵 사업 파일을 본인 친정오빠에게 보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 이 파일 좀 봐라. 네 마누라가 이걸 네 형님한테 보냈대.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파일을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난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걸 애들이 봤다고요? 이 사람이 형님한테 이런 걸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투자금을 필요로 했던 프랜차이즈는 이미 냈다고 알고 있었고 당연히 본래 친정에서 하던 사업인 국밥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새로 개업했다는 가게는 본인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갖다 베낀 붕어빵 카페였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이는 데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비통한 표정에 잠겼습니다. 이미 1호점을 내서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인지 통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몰래 뒤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분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 그간의 며느리의 모습은 수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 회사를 오가면서 새삼스레 박 씨의 가게에 몇 달간 내내 드나들었고 아들이 볼 때에도 단순히 언젠가는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으려나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친정오빠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국밥집이고 당연히 취급하는 메뉴가 다르기에 어떤 위기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 또 다른 기획으로 박 씨의 레시피를 그대로 훔쳐다 붕어빵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큰 손주가 엄마 노트북에서 찾아낸 자료들은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레시피부터 가게 평수, 매출, 자잘한 가게 운영 방침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걸 현재 프랜차이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최근에 오픈한 1호점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눈앞이 어지러워진 아들은 힘들지만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힘겨운 얼굴로 어머니인 박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연히 박 씨는 이 사실을 듣고 연이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야? 니들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세상에, 가게 평수 늘리려다가 내 돈이 니들 집에 묶여 있으니 그냥 놔뒀던 건데 걔는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지 사업에 투자했다고? 미치겠다 정말? 이제는 누구 하나 뭐라 더 말할 것도 없이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를 박 씨의 집으로 호출했고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는 아주 뻔뻔하게 지금 바쁘다며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낚고채 박 씨가 평소 같지 않게 거칠게 며느리를 야단쳤고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당장 집으로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당장 기어와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는데요? 알고 싶으면 당장 택시고 뭐고 타고 쫓아오는 게 좋을 거야. 내일 바로 신고당해서 잡혀가기 싫으면. 박 씨는 노트북에 담긴 증거를 확인한 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의 붕어빵 가게 작은 탁자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며느리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파일들 네가 네 오빠한테 보낸 거 맞지? 박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건 그냥 제가 참고해두려고 적은 거고요. 오빠도 요식업 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하다고 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며느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는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고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참고? 이걸 참고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내 손으로 일궈온 가게의 모든 비법이 담긴 자료를 네가 네 오빠한테 넘겨준 게 참고냐고. 너 이거 이미 가게 내버렸잖아.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이 씨네 붕어빵 그거 아냐?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분노로 꽉 쥐어졌습니다. 반죽 비율, 팥소 끓이는 온도와 시간, 매출 내역, 심지어 가게 확장 계획까지 이 모든 걸 다 넘겼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 가족끼리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걸 쏠랑 다 갖고 가서 네 친정 좋은 일을 시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 그게요. 우리 오빠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조금 도와주려던 것뿐이에요. 사실 어머니 가게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발전시켜 보려고 한 거였어요. 뭐 따라하고 좋은 일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가게를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 정도는 가족끼리 상호 교류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씨는 비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 교류? 네가 말하는 그 상호 교류라는 게 너 믿고 맡긴 비법을 몰래 훔쳐서 네 친정 식구들끼리 뭉쳐서 가게 내버리는 거야. 덕분에 내 손님들은 끊겼고 뺏겼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네가 알아? 너 같은 애한테 이 가게를 맡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한심하다.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인 내 아들 말이야. 얘는 여지껏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남편 몰래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네 친정 사업에 투자하고 나는 둘째치고 네 남편 기분은 생각도 안 한 거냐? 그 순간 아들이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박 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가서 직접 사진 찍어왔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새 사업 차린 사장님이지. 적당히 도우러 간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랑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진에는 며느리가 새로 생긴 붕어빵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가게를 완벽히 장악한 사람처럼 자신감 넘쳤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응대하는 모습은 박 씨의 가게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유도 없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상황을 돌이키고 싶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우선은 저기, 오해세요. 그래도 좋은 점만 좀 봐주시면. 한창 제가 어머니 가게에 신경 썼잖아요. 저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저기, 그냥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가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너 아주 사치스러운 소리를 한다. 너 하나 힘든 거에 돈이 얼마가 들었고 우리 가게 손해를 얼마나 봤으며 네 남편이 어떤 병까지 얻었는지 몰라? 게다가 힘들다고 떠넘긴 손주들까지 내가 키우고 있어. 가족은커녕 남보다도 못한 널 위해서 내가 그만한 대가를 왜 치러줘야 하냐? 박 씨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온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어? 그런데 너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다 물을 흐려놓고 내 모든 걸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 너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진작 그랬어야 해.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도 어머니도 애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너를 놔야겠다. 이혼하자.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진짜. 일단은 내 편에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장난이야? 아니, 저기,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다시 오빠를 설득해서 어머니네 가게까지 잘 되도록 힘써볼게요. 퍽이나 신경을 써주는구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여기 도둑처럼 기어들어와서 다 하나하나 훑어보고 빼앗아가서 힘없는 노인네 가게 싹 뺏겨다가 새로 차렸으면 그건 사과를 할 일이 아니라 법으로 값을 치를 일인 거야. 너는 지금 아직도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박 씨의 말은 날카롭고도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박신의 모자는 곧장 며느리를 이 집에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고 손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재빠르게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박 씨는 법적으로 며느리가 가게 운영권이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억울한 표정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확정된 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박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친정오빠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붕어빵 비법을 넘긴 건 아니고 단지 아이디어 몇 개를 공유했을 뿐이에요. 가게도 정리할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네가 뭘 도왔든 아이디어를 공유했든 결과는 똑같아. 이미 결정난 거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라. 나더러 널 용서하라는 건 그 꼴을 또 당할 위험을 계속 안고 살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시간 많고 한가해 보이냐? 그만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주들 역시 엄마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것이
어린 녀석들이 얼마나 엄마에게 정과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엄마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손주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우리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말 맞다나 박 씨의 손주들은 두 아이 모두 그녀의 손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큰 손주와 작은 손주는 어릴 적부터 박 씨의 붕어빵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일찍이 손주들을 박 씨에게 맡겨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 손주를 키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고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보다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박 씨를 쳐다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다들 뭘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진짜. 왜 나한테만 다들 이러냐고. 그러나 박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 애들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쯤 하고 나가라. 적어도 나랑은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리하여 이혼 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가게 비법 도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오빠와 함께 붕어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모든 과정이 드러났고 이것은 이제 이 집안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게 비법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네 붕어빵이라는 이름과 거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점 그리고 레시피의 유사성이 법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과 파일은 며느리가 박 씨의 노하우를 친정오빠에게 넘겼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며느리와 친정오빠에게 프랜차이즈 사업 중단 및 손해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빚에 허덕이던 친정오빠는 이 판결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 운영은 중단되었고 가맹점들은 계약을 해지하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1호점을 포함해 운영 중이던 매장들이 하나둘씩 철수하면서 친정오빠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친정 가족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네 시댁에서 가져온 비법만 아니었어도 네 오빠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망하진 않았을 거야. 친정어머니의 책망은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친정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친정오빠의 붕어빵 프랜차이즈 사업이 몰락했다는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배신하고 친정 사업을 위해 비법을 빼돌렸다는 소문은 그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멀지 않은 근방에 비슷한 상호의 가게가 생겨버렸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가족 관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을 배신한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박 씨네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밝게 웃는 손님들과 활기를 되찾은 가게를 보며 뼈저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박 씨의 가족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붕어빵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박 씨와 아들 그리고 어린 손주들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손주들에게 가게 운영의 모든 비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최대한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붕어빵 반죽은 말이야. 온도와 숙성 시간이 정말 중요해. 이걸 잘못하면 맛이 달라져서 손님들이 금방 눈치챌 거야. 박 씨는 초등학생인 손주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붕어빵 틀을 사용하는 방법과 팥소를 넣는 비율을 가르쳤고 작은 손주는 오뎅 국물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탓에 초반에는 가게에 들려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점차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들은 주말에 틈틈이 박 씨를 대신해 붕어빵 반죽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게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와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때 줄어들었던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박씨네 붕어빵은 예전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씨는 손주들의 방학 시기에 함께 반죽을 준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가게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부터 이제는 가게 일을 배우며 어엿한 꼬마 일꾼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시 하나로 뭉쳐 열심히 일하며 박씨네 붕어빵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가게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집과도 같은 곳이야.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어가겠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붕어빵 가게는 단순한 가게를 넘어 가족의 유대와 신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